통합의 정치하자.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진짜 정치 교체하자. 이재명의 주장이고 안철수의 꿈이고 심상정의 소망사항이고 이제 드디어 어제 저녁에 더불어민주당 그 약속 당론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거 열흘 앞두고 이런 소리 하는 거 언론에서 보셨죠? 국민 통합 아무나 합니까? 썩고 부패한 사람이 통합하자면 누가 거기에 호응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갈 준비를 해야 될 사람들이 무슨 국민 통합입니까, 여러분? 저 빼고 다 메이드인 민주당이에요. 한 분은 더불어민주당 자치단체장이고 한 분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신이고 윤석열 후보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라고 하는데 그 거짓말이죠. 민주당이 키운 윤석열이죠. 안 그렇습니까? 다른 후보들은 법률가입니다. 법률가는 과거만 보고 응징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기시겠습니까? 기호 1번, 기호 2번 도덕성에서 지휘하십니까? 네, 오늘 뉴스탑10은 두 가지 장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이 고향 저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이 안동 우리 선배님, 동료들, 우리 후배님들한테 제가 큰절 한번 해야 되겠죠? 불가능한 도전들을 한 원천이 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는 제 어머니였습니다. 이 글러브는 우리 홍수환 님께서 3번 쓰러지고 4번 다운시켜서 KO패로 이긴 그 카라스키아가 보내준 글러브랍니다, 이게. 네, 후보들의 유세 현장이 워낙 다채롭게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영상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지금부터 이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후보들 모습 만나볼 텐데요. 두 후보는 서로를 향한 발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아니 뭐 남의 머리를 빌리려 그래도 자기 머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머리를 빌릴 거 아닙니까? 아니 빌릴 수 있는 머리라도 있어야죠. 머리 좋은 건 나쁜 데 쓰는 사람 많아요. 뭐 주가주가 이런 거 하고. 국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머리를 빌려도 빌릴 머리라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거짓말 1등이 누굽니까? 이런 격떨어지는 후진 인격의 소유자가 어떻게 5천만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썩고 부패할 뿐 아니라 능력도 없고 또 국민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오만하고 무도한 정권 맞죠, 여러분? 집에 갈 준비를 해야 될 사람들이 무슨 국민 통합입니까, 여러분? 국민 통합과 정치 개혁을 민주당의 썩은 정치인들이 할 수 있습니까? 네, 두 후보의 발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머리를 빌려도 빌릴 머리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윤석열 후보는 후진 인격의 소유자다, 이재명 후보를 직격했는데, 이현주 의원님, 네. 아마도 지금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능력 문제를,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글쎄 품성 문제를 각기 이렇게 저격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능력이 부족한 것 혹은 또 품성이 부족한 것, 어느 게 더 치명적인 건가요? 글쎄요. 지금은 뭐 이제 선거가 8일밖에 남지 않았고, 더군다나 사전 투표일 같은 경우는 이제 4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단일화 이슈도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이제 사라진 것 같고, 예. 이제 마지막 뭐 변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후보들이 굳히기 전략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들 지지층들을 최대한 어떤 면에 굳혀 나가고,
또 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이런 이제 운동을 펴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마지막 지금 이슈는 결국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의 이제 무능 프레임을 강조를 하는 것 같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부패, 이 대장동 문제 등등과 연결시키면서 부패 이미지를 이제 강조하는 것 같고, 이것이 어쩌면 새로운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기존에 해왔던 이슈 중에서 가장 상대방한테 잘 먹힐 수 있는 이슈.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유세에서 이제 선전의 어떤 도구로 쓰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이제 후보들의 발언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는 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를 찾아서 자신과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비슷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후보가 가는 곳마다 입장이 바뀐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입장이 달라졌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박정희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강력한 추진력. 한다면 한다. 맞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이 낳은 평가는 갈리지만 매우 눈에 띄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박정희입니다. 성남에 공장에 취직을 초등학교 마치고 바로 했더니 이상하게 공장에 가보니까 관리자는 다 경상도 사람인데 밑에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 사람인 거예요. 박정희 정권이 자기 통치 구도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경상도에 집중 투자하고 전라도는 일부 소외시켜가지고 싸움시킨 결과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님, 지금 저희가 여러 번 사실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구미에 가서는 박정희 대통령 굉장히 강력한 추진력 나와 닮지 않았느냐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굉장히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요. 근데 또 광주에 가서는 경상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전라도를 소외시켰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역 차별 이런 이제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분이 공과가 있는 사람인데 예. 잘하는 게 있고 또 못하는 게 있고 또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인물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내가 안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 말하자면 저기 구미 같은 경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쪽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잘했던 산업화 부분이나 추진력 이런 부분은 내가 닮았다. 또 그게 사실이고 이재명 후보는 한다면 한다는 게 본인의 슬로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한 것이고요. 또 광주나 호남 지역에 가면 분명히 이 박정희 전 대통령 군사 독재 시절에는 지역 감정을 초래해서 경상도는 발전이 되고 전라도는 소외됐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아쉬움이 없도록 호남 발전을 시키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한다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윤석열 후보가 이제 좀 억지를 부리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좀 상식선에 생각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네. 상식적으로 공과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대한 평가가 다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다고 생각되고요. 양 후보가 발언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팩트가 틀린 사실을 언급했다 이렇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정부가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라는 거를 30조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돈이면은 그 중에 일부만 떼어내도 우리가 이북에 저런 말도 안 되는 핵 위협을 저희가 안전하게 중충적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네, 최병호 평론가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이 지금 이건데요. 이거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의 발언 수위에 대한 문제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얘기는 이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연설 중에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 30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일반 정책의 예산들이 있는데 그 예산들이 성인지 감수성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거나 평가하는 거다 이런 얘기던데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각 부서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나 특히 이제 여성가족부 같은데 이런데 이제 곳곳에 있는 예산 중에서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 있는 예산을 전부 다 더해 보니까 30조 정도가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는 그 30조면 북한의 핵 위협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각 부처의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예산들을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절감을 해야 되겠죠. 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걸 절감해서도 충분히 북핵 위협을 막는 데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다만 성인지 감수성 예산 이런 예산이 별도의 항목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그 있지도 않은 예산 뭐 이렇게 공격할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혹시 최 교수님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병근 평론가께서는 어차피 양측에서 다 볼 수 있는 거다. 성인지 감수 예산이라는 게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 예산을 절감해서도 얼마든지 국방비를 충당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그러니까 그건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왜 이 예산을 갖고 얘기를 했겠어요. 예. 저는 갈라치기라고 생각해요. 남성과 여성의.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성인지 감수성 예산도 아니고 성인지 예산이에요. 이게 분류 체계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마다 예를 들어 뭐 국방부의 군 어린이집 지원 사업, 그다음에 복지부의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치료 사업, 이게 무슨 여성과 연관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윤석열의 의도를 저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성인지 감수성 예산을 성인지 예산이라고 분류한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 중에 성평등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류를 한 건데 그걸 가져다가 마치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이게 원래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기 하면서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걸 뭐 다른 예산으로 쓰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라는 게 있지도 않은데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남녀 성 갈라치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오늘 윤석열 후보는 서울 신촌거리에서 홍준표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원팀 유세를 펼쳤습니다. 그 모습도 한번 함께 보시죠. 국가 안보관이 확실한 사람만이 대통령이 될 평화 타령만 하고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3월 9일 날은 윤석열 후보를 선출을 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정권 5년이 그대로 연장되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지난 5년과 같은 시간을 또 물려주겠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의 경쟁자였던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가 같이 참석한 유세는 오늘 처음인데요. 앞으로 어떤 유세를 펼칠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